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각 지방에서는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수도권에 계시거나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셨던 소멸 도시에 대한 분석과 이들 도시가 회생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근황에 대해 시리즈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첫 번째 소멸 도시로 분석해 볼 곳은 강원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총 인구가 150만 명 선이 붕괴될 수준까지 인구가 줄어들며 강원도 3대 도시인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 지역의 한 해 출생자 수는 지난해 단 6,600명에 불과해 1981년 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율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작년 말 기준 25.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횡성, 평창, 양양, 영월 등의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35%를 넘어섰는데요. 도내의 일자리 창출 여건도 열악해지며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떠나게 돼서 강원 도내 청년 인구인 19세에서 39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3%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강원 도내 읍면동 193곳 가운데 주민 미거주 및 인구 집계가 미시시된 6곳을 제외한 읍면동 187곳을 조사한 결과 64곳이 인구 소멸 경고지수, 심각, 위기, 주의 단계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14곳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고 상세 지역 명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어촌보다는 농촌이, 북한 접경 지역보다는 오히려 폐광 지역이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이처럼 강원도 내 과거 탄광촌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 한때는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이제는 폐광촌이 될 위기에 놓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방문해 봤습니다. 도계읍은 원래 산간 오지마을이었으나 석탄 산업으로 급속히 발전했던 지역인데요. 전성기 시절 도계읍은 인근의 태백과 더불어 지나다니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석탄 산업이 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시절 한때는 인구가 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1만 명 선까지 붕괴되어 올해 1월 말 기준 도계읍의 인구는 8,674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도계읍은 약 20년 전인 2004년 개봉한 최민식 주연의 영화 꽃피는 봄이오면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화의 감동을 느끼고자 이곳으로 여행을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고 도계읍에서 가장 많은 상점이 있는 도계역부터 가봤습니다. 이날 도계의 상권 현황은 어떤지를 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지역 내 폐광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빨간 깃발들 뿐이었는데요. 지역 회생 대책 없는 대한석탄공사를 비판하며 역 앞에 자리 잡은 농성장에는 146일째 농성, 100일째 단식 투쟁 중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폐광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관계 부처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폐광 대체 산업을 예타 면제하고 기재부에 즉각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폐광을 코앞에 두고도 대체 산업으로 거론되는 의료 클러스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4년 6월 태백시의 장성광업소가 폐업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최후의 탄광촌으로 남아있는 도계광업소도 2025년 6월을 마지막으로 폐광될 예정으로 이제 정말 폐광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에 읍내 상권은 말도 못할 수준으로 처참하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의 문은 닫혀 있었고 이제 더워진 날씨에 커피를 사 먹고 싶었지만 카페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도계역 바로 앞에는 도계 전두시장이라는 시장도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인들은 이미 대부분 폐점하고 시장을 떠난 이유였고,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의 거주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실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 구경을 하기 어려웠기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가끔 보이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역 건너편으로 내려가다 보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도계석탄회관이 보였고 그 규모가 제법 컸기에 이곳이 과거 탄광촌으로 흥했던 지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폐광을 앞두고 일자리가 사라진 이곳에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거주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구 절벽으로 지역 내 학교들의 폐교가 진행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도계읍내 소달초등학교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2021년 도계초 소달분교장으로 개편되었지만 결국 2023년 2월에 폐교되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폐교로 알려진 곳이기도 했기에 이곳 역시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폐교된 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학교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곳은 1927년 개교에 90년이 넘은 학교였었고 학교 운동장에는 2007년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졸업생들이 세운 기념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져버린 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의 폐교는 이곳만은 아니었는데요. 인근의 소달중학교는 소달초등학교보다 5년 먼저인 2018년 폐교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은 폐교된 지 좀 더 오래된 학교였기에 운동장 바닥에 풀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운동장 곳곳의 시설이 방치된 지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학교 건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복도에 최근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있어 조사해 보니 실내 농업시설로 전환돼 딸기와 버섯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었기에 안에 사람은 없었는데요. 2층의 교실 쪽으로 올라가 보니 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재배실이라고 적힌 곳에 들어가 보니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들이 있었지만 칠판에는 학생들의 낙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곳이 교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만 해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는 7개의 분교가 추가 폐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교육 인프라가 사라지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이제 이곳에 고령층만 남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곳은 그야말로 인구가 소멸되어 이제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가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삼척시는 지금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조사해보니 앞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지 않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독일 유리마을을 만들어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유리 소재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 준공되어 관광단지처럼 조성되어 있다기에 독일 유리나라도 방문해 봤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예술과 산업을 융합시켜 설립된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거창한 설명과 함께 유리 공예를 한층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구성을 해놨다고 홍보되어 있기에 기대를 안고 갔지만 준공된 지 7년 된 건물인데 주차장이 현재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싶은 상황이어서 느낌이 쎄했지만 건물 안으로 입장해 봤는데요. 하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고 주말 오후였지만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은 저희 일행밖에 없었는데요. 전시관에 다양한 유리공예가 있었지만 사실 크게 흥미롭지는 못했고 유리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용객은 없었으며 2층에 있는 블로잉 시연실도 공연장처럼 멋지게 해놓고 블로잉 시연을 매일 5회 진행한다고 했지만 여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로잉 시연실 앞에 작업실에 유리공예 작가로 보이는 한 분만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삼척시에서는 이곳을 조성하는 사업비로만 233억 원을 쓰고도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리나라 건물 앞으로는 조그맣게 나무나라라고도 있었지만 별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고 잔디밭에 보이는 당시의 개장 기념 삼척시장 비석의 모습은 그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이곳이 조성된 뒤 관광객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방치된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계읍은 폐광을 앞두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2014년 정식 개장한 하이원 추추파크입니다. 하이원이 있는 정선과 멀지 않은 곳이기에 하이원의 모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자회사를 통해 국내 최초 기차 테마파크라고 만든 곳인데요. 16.8km에 달하는 관광열차와 7.7km 길이의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펜션 및 글램핑장까지 있다고 해서 여긴 정말 다르겠지라는 기대로 도계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인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
전체 규모가 제 예상보다는 너무 작았는데요. 여기가 기차 테마파크라는 건 광장에 추억의 증기 기관차 조형물이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느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관광열차인 스위치백의 탑승장인 추추 스테이션에도 아무도 없었고, 운행도 제가 방문한 주말 기준 하루 2회로 매우 제한적인 운행을 했으며, 평일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하는 날도 많아 손님 안 온다고 휴장해버리는 레고랜드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레일바이크 탑승장에도 이용객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놀이기구라고 딸랑 회전목마, 미니트레인, 관람차 세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유아용에 시설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그마저도 운행이 멈춰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의 문도 닫혀 있어 여기가 지금 영업 중인 테마파크가 맞는 것인지 매우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편의시설은 편의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열차를 숙소로 만든 트레인빌이 있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위쪽으로 있는 펜션형 숙소인 큐브빌과 네이처빌에는 두세 팀 정도 숙박이 있는 모습으로 드디어 인적을 발견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의 숙박 가격은 무려 4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고기 및 식재료를 사와서 산속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정도의 수요가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숙박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펜션은 대체재가 너무 많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만의 특색인 기차 마을 운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테마파크라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으니 멀리에서 굳이 이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이곳을 관광하러 오기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추추파크의 가장 위쪽엔 글램핑 시설도 있었지만 역시나 4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 때문인지 이용객은 전무했습니다. 이쯤 되면 도계를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삼척시의 계획은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지네요.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만 낭비하고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식 치적 사업들만 쌓이며 실제 지역 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이 한번 엎어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구 소멸의 원인과 흐름을 예측하고 현실성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엉뚱한 사업에만 돈을 쓰며 실기하는 장면을 이곳에서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